24페이지 보시면요. 24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작용, 반작용 할 때 봤던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하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두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체 A의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얼마입니까? 2분의 1g. 맞아? 되겠지? 얘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자, 근데 꼬맹아 거기에 있는 장력이요. 자, 이 자체의 가속도는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구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 같은 줄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A, 요거 B. 자, 이때 얘가 첫 번째, 자, 얘가 운동하고 있을 때 가속도가 얼마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이 실의 장력이 얼마니? 세 번째, 운동하고 있을 때 장력이 얼마니? 이거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이 실의 장력이요. 움직이고 있을 때하고 정지되어 있을 때 장력이 같을까 다를까? 우리 이제 생각이야.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을 때와 그래서 제가 멈춰 있었을 때 이 실의 장력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누가 클까? 됐어? 빨리 구해. 왜 넓어? 빨리 해. 할 수 있잖아. 빨리 해. 정지되어 있을 때와 운동하고 있을 때요. 저 실의 장력 구하세요. 수홍씨 안 됐어? 장력 누가 봐? 정지되어 있을 때 장력이 훨씬 커요. 자, 정지되어 있을 때는요. 얘가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되어 있다는 건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의 장력도 똑같이 mg여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mg로 잡아당기는데 얘도 정지되어 있죠? 그러면 얘 장력 받는 것도 mg입니다. 근데 얘는 왜 정지되어 있을까? 얘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받는 정지 마찰력도 mg의 크기와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A가 받는 힘의 종류 몇 개? A는 몇 개의 힘을 받냐? 3개? 아, 4개. 4개의 힘을 받죠. 됐어. 그 중에서 하나는 장력, 하나는 마찰력이고요. 또 중력. 네, 중력하고 수직 강력 받고 있어요. 얘가 받고 있는 힘의 종류 몇 개니? 2개. 2개예요. 그래서 중력과 장력 이런 얘기 하시면 되고요. 운동하고 있을 때 장력이요. 얘는 가속도가 아까 구한 것처럼 2분의 1 g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요. 꼬맹아 실제로 장력하고 중력이 작용하는데 얘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더 커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력에서 장력을 뺀 만큼이 물체가 운동할 때 쓴 알짜 힘이에요. 그 알짜 힘만을 F는 MA로 구하니까 2분의 1 mg죠. 얘 가속도가 2분의 1 줄이면서요. 그래서 F는 MA니까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 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2분의 1 m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 실제로 얘가 쓴 중력 중에서요. 일부는 이미 운동할 때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힘만큼이 실을 잡아당기는 장력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힘 중에 일부를 운동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력의 크기가 정지되어 있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져. 알겠어? 달라야 정상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때요 얘가 장력을 2분의 1 mg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등가속도 운동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어?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멈춰 있을 때 운동할 때 저 실의 장력의 크기가 누가 더 커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정과 움직 도르래 같은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도르래와 용수철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르래 있어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도르래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용수철이 또 있습니다. 그 용수철의 끝이 또 도르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얘를 얼마의 힘으로 당기냐면 8N의 힘으로 당겨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 요거 A, 요거 B, 요거 C 됐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수철 BC에 작용하는 힘의 힘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가 8N으로 당기면 되죠? 8N으로 당기면 여기에서 요 실이 작용하는 힘, 요 실이 작용하는 힘이 얼마일까요? 네, 이게 3근 4N이죠. 자, 그러면 장력은요. 항상 실이 있을 때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실은 이 방향으로, 밑에 있는 실은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에서는 장력이 여기 있는 실은 이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 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얘를 이렇게 당기면 얘는 이렇게 당겨요. 됐어?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4N의 힘을 줘서 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이 4N이고 그 4N의 힘으로 이 실을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힘이 2N, 2N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2N이 작용하면 여기가 2N으로 당기면 같은 실가닥이니까 여기서 당기는 것도 얼마니? 2N이야. 이래? 실이 한 가닥이라서 같은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힘. 맞지? 그러면 여기서 당겨야 되는 힘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몇 N이니? 요거 두 개 합쳐서 당겨야 되겠죠. 여기 몇 N? 4N이야. 되겠어? 요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힘도 그대로 2N의 힘을 받겠죠.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마찰력에 의해서 결정. 그래서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2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궤도를 가지고 있는 트랙 위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습니다.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동안 마찰은 없고요. 거기에 있는 G하고 H 부분에만 마찰이 있나 봐요. 자, 마찰 없이 미끄러져 운동하면서 통과하였고 그 후에 G에서부터 10N의 마찰력이 작용해서 S만큼 이동한 후에 H에서 꼬맹아 밑줄 쳐 멈췄어. 자, 움직이다가 멈췄네. 그럼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요 없어졌어요. 이유는 물체가 멈췄다는 건 바로 마찰이 한 일로 모두 다 전환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체가 가다가 멈췄다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을 일단 생각해 놓고 문제를 마저 읽으시는 게 좋아. 자, 그랬을 때요. 중력과 속도는 10이고요. A에서 B까지의 궤도의 반지름은 5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가 받은 알짜힘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가 받는 알짜힘의 크기는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경사면에 있을 때요. 여기에 있는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요.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을 받아요. 됐어? 그랬을 때 이 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사면에 있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 각도가 세타라는 얘기잖아요. 자, 요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일까요? 5분의 3. 5분의 3 맞아요? 맞아요?
세타 값이 5분의 3이래요. 그래서 20 곱하기 5분의 3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니? 6뉴턴의 힘을 받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4 32 12뉴턴이야? 맞아? 이거 5 맞는 거 맞죠? 5분의 3 맞죠? 계산 맞죠? 저기다가 뭔가가 직각 이상한데? 저기다가 직각 표시를 물론 맞아? 이상하지 않지? 맞는 거 맞죠? 이상하면 니한테 물어보고 싶죠? 자, 정지된 상태에 있던 물체가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가 받은 알자의 힘의 크기 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맞아? 5분의 3이 맞아? 근데 나한테 사기치면 안 된다. 5분의 3 맞는 거야? 맞는데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맞는데 되게 이상해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D 이 지점에서 물체가 받은 알자의 힘의 방향을 아래 그림의 화살표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원운동 하죠. 자, 근데 나 물어볼 텐데 얘 등속 원운동이야? 여기 둘 때 등속 원운동해? 아니죠. 됐어. 올라갈 때는 속도가 감소하고 내려올 때는 속도가 증가해요. 등속 원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자의 힘이 90력 방향은 아니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C, D, E, F인데 여기 T에 오시면요. D에서는 물체가 받는 뭐하고요? 물체가 받는 중력하고 수직항력을 합성한 이 방향이 알자의 방향.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되겠어? 자, 이렇게 돌아서 올 때도 여전히 중력하고 수직항력을 합성한 이 방향이 알자의 방향. 알겠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일 때는 원의 중심을 향하지만 얘처럼 속력이 바뀔 때는요. 그래서 중력하고 수직항력 합성해가지고 알자의 힘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3번 G에서 H까지 미끄러진 거리 S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 이거 S 어떻게 유도해야 될까? 여기 마찰이 있는 이 구간만큼 가다가 멈췄으니까요. 이때 마찰이 한 일이니까 마찰력 F에다가 미구간 거리 S는 곱하기 MGH mg. H 자, 여기에서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는요. 이 높이에서 받는 무슨 에너지를 같아? 위치 에너지.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가 마찰이 한 일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 mg, h가 f 곱하기 s랑 같아요 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찰력이 16톤 작용했다고 거기서 줬어. 그거 가지고 S값 구하시면 돼요. 자, 4번에서요. G에서 H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분자속도 운동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걸요? 2루트 자, 위치 에너지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2gH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낙하한 거 2 되겠냐? 그래서 2 루트 10 인데요. 네. 그러면 2루트 10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우리 아까 그랬어요. 2루트 1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얼마 가냐? 아까 간거리 구했죠? 4m 갔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얼마 걸렸니? 이거 묻는 거죠. 되겠어? 자,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루트 1이에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분의 3이야. 됐어? 걸린 시간.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왜 2루트 2예요? 뭐? 2루트 10 아니면 속도 추계 아, 속도가 2루트 10이야? 2루트 10이니까 평균 속력이 루트 10. 그러면 루트 10분의 4.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자, 넘어오시면 27페이지부터요. 자,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빨랑해. 27부터 30까지.
같은 사람들은 7점도 하고요. 앞부분에 지금 풀고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별로 질문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뒤로 쭉쭉 넘겨서 하죠. (34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34페이지는 1번만 해.
질문 없으면 쭉 풀어.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찰 같은 거 다 보시고. 자, 같은 문제고. 자, 방문파를 두 마리 다 같은 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연습도 하고. 왜? 이거는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그럼 바닥에서 올 때 옮겨야지 모르겠어. 손으로. 그래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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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어떤 그런 거 있어. 같은 높이지. 피점. 피점은 지나는데 위치해야지. 셋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인증하셔야 돼. 피점에서 있는 무슨 말 같아요. 그다음에 필리 수명을 증가시키고 이 피도 더 무거운 일을 견디고 있죠. 그랬을 때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면 변화가 어떨까? 그러면 얘 지금 갖고 수평 문제가 나오고 상관 문제가 힘이 일단 이해된 거야? 하겠어? 또 봐봐. 그 다음에 얘들아 지뢰 올려라. 여기 이렇게 하면 지뢰 여기가 같은 점에도 위치해 있고 여기가 여기 보여주는 거죠. 길이가 203이니까 그래서 여기 3분의 이렇게 놓고 여기 키가 20cm가 되죠.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그럼 뭐 이제 알겠어? 얘는 됐어. 근데 여기는 왜 비어 있는 거지? 귀여워. 가보자. 앞에 나갔을까요? 자, 봐봐. 얘가 이자체가 축박해가지고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길이가 몇 미터인데 이게 3이죠. 그건 힘이 그러니까 3이 2죠. 그러니까 이 식에 보이는 게 2kg가 되는 거죠. 1kg가 작아진 게 20cm가 아니라 2kg가 작아진 게 얼마나 그렇게 많아.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용수줄을 압축시키면 용수줄을 가지고 있는 무슨 원소? 산소가 손을 놓는 물체에 있는 무슨 원소인데? 동물에너지? 그게 무슨 에너지일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나고 여기서 위치해줬대. 네. 그 높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0.1을 압축시켰으니까 탄소는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올라갈 때 마찰이 있는 구간을 찾아줘. 그럼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면 외곽쪽으로 지나거든요. 네. 그럼 이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의 마찰이 있는 구간. 이줄 새끼야 0.2줄. 아 단위지. 그러면 올라갈 때 0.2 감소 있어. 그리고 내려올 때 얼마 감소? 그러니까 에너지 영점수가 줄겠지. 그 줄 만큼 내려가서 엄청 그럼 탄소이니까 압축된 거리가 얼마?
쉬워 문제 말이야. 답은 알겠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빨라요? 60 더하기 20x는 30x 60 더하기 20x는 20x는 30x 30x. 그거는 기차가 간 거리와 자동차가 간 거리에다가 60을 더한 값을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우리 이제 문제를 몰라서 못 풀진 않아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는 거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동차는 30의 속력 등속도를 이렇게 가요. 이게 자동차예요. 그리고 기차는 20의 속력으로 가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떠냐면 기차가 이만큼 갈 동안 자동차는 이만큼 가거든요. 그랬을 때 자동차가 더 간 거리가 요만큼인 거 보이세요? 맞아? 그러니까 기차가 간 거리보다 자동차가 간 거리가 60만큼 더 많아야 앞질러 가겠죠. 그러니 둘의 속도차 멋진 말로 뭐겠니? 상대 속도. 그래서 둘의 상대 속도 10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간 거리가 60인 시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 자, 이래서 6초 만에 앞지를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꼬맹아, 문제의 답을 체크하려면 우리는 그런 유형을 면접에서 못 봐요. 생각하는 문제들이고 기존에 나왔던 수능 계열이나 경시 계열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야 요즘에.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문제 안에서 숨어있는 내용은 뭐고 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해야 돼.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너네가 책에서 봤던 유형들은 안 나와. 알겠어? 그래서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상대 속도로 문제를 풀면 가장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이요. 31번에서 왼쪽을 플러스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죠. 각도는 점점 커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가는 동안이 뭐냐면 기억의 구간이 첫 번째 얘입니다. 이게 기억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각도가 작아지잖아요. 각도가 줄어서 0이 되는 순간이 여기 오는 거거든요. 이게 니은 구간이에요. 그랬다가 얘가 이제 반대편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니? 리을 구간이 이거야. 아니 디귿 구간이 이거야.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오는 구간이 이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갈 때 높이가 주는 거 보여요. 이 높이보다 이 높이가 작아요. 되겠어? 네. 근데 이 점은 각도가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그러면 얘는 지금 실제로 무한대로 왕복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점점 진자의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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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요. 알겠어? 진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움직이는 최대 각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 감쇄 진동하고 있구나. 감쇄 진동하고 있다는 건 공기 저항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왕복 운동하면서 진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멈춥니다. 근데 이렇게 얘가 멈추기 전 진폭만 감소하고 있을 때 주기는 바뀌냐 안 바뀌니? 이거 바뀌지 않아요. 주기는 진폭하고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주기는 여전해.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에서 진자의 위치 에너지는요. Q에서 와 같니? 라고 했는데 떨어져 있는 각도가 똑같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도가 30도의 위치야. 그러면 첫 번째 진동할 때도 30도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 있었다면 두 번째 진동할 때도 30도 떨어져 있는 여기에 왔을 때가 Q야. 되겠어? 그러니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는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것들이야.
두 번째, 니은에서 진자의 운동 아니 P에서 진자의 운동 에너지는 Q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를 지날 때요. 속력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속력이 10이 필요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덜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의 속력이 10이면 안 되죠.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Q를 지날 때는요. 각도가 여기 이 각도보다 훨씬 더 작은 각도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를 지나갈 때도 속도가 10보다 작아 3이야. 그래서 조금만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같다고 해서 운동에너지 같지는 않습니다. 얘가 감쇄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P에서의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Q보다 크겠습니까? 당연하죠. 같은 높이에 왔을 때 속도가 줄었으니까 속도가 빠른 P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Q보다 더 커요. 그래서 얘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고 있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복할수록 역학적 에너지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 멈추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P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요. 32번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3단원에서도 문제가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똑같은 높이에서요. 질량이 같은 물체 3개를 다른 방향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각도를 크게 V의 속도로 던져. 그 다음에 B는 수평으로 던져. 똑같은 속력으로. 그 다음에 C는요. 어디로 던지냐면 아래로 던져. 똑같은 속력 V로요. 그래서 던지는 속력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요.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는요. A도 B도 C도 가지고 있는 물체 에너지 다 똑같이 mgH고요. 던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도 다 똑같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래서 너네 아세요? 에너지는 방향하고 상관없는 거. 그래서 크기만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던 이렇게 던지던 이렇게 던지던 운동 에너지 그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떠 있는 높이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되겠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얘가 바닥에 닿기 직전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다 똑같이 운동 에너지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력도 다 똑같겠죠. 되겠어? 속력도 같아. 근데 얘네가 바닥이 아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가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같은 지점 어떤 지점 P를 지난다고 쳐봐. 그러면 이 P 지점에서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은데 높이가 똑같아서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모든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을 지날 때 A와 B의 속력도 같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맞는 건 기억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겠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해야 돼. 이거 똑같은 거 또 할 시간 없는 거 알지? 너네 이거 다 한 달 안에 이 집 다 끝내야 돼. 그래야 수습문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3번은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보러 갈게요. 34번은요.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바퀴라고 하는 아이를 다른 형태로만 그려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축바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같은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큰 바퀴가 여기 벽 없이 그냥 용수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되겠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물체가 3kg짜리가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가 얼마니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힘만큼 용수철이 늘어나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길이가요. 여기 20cm일 때 이쪽 길이가 30cm인 이 자체가 지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힘의 비가 3대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3kg짜리가 매달려 있으면 여기는 2kg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해. 되겠어? 그러니 그 용수철은 1kg를 매달면 20cm 늘어나니까 2kg의 힘을 주면 40cm 늘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축바퀴의 원리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왜 세타는 항상 무리가 없어요? 누굴까? 세타. 아, 회전하는 각도요?
회전하는 각도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각도는. 그래서 얘를 돌리면 평행선으로 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이 자체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자, 35번 잠깐 보시면 35번에서요. 거기 용수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이제 용수철이 있는데 꼬맹아 용수철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자체가 그냥 실인 거 알아요? 용수철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용수철은 실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용수철이 이렇게 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4kg짜리 물체와 B라고 하는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조금 쪽팔린데. 자, 이때 여기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냐면 30N입니다. 10N, 40N이니까. 그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니까 이게 가속도가 6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는 우리 아까 구했죠. 이 실의 장력이 얼마야? 라고 했어요. 자, 얘는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얘는 가벼우니까 올라갈 건데 이 물체를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하고 중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장력이 더 커서 장력에서 중력을 뺀 만큼이 1kg짜리가 사용한 R자임이죠. 됐어? 그래서 얘 6N이란 말이야. R자임, F는 MA. 그러니까 장력이 얼마예요? 16N이라고 해야 돼. 장력 6N 아니야. 16N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 장력이 16N이 작용하는데 보면은 그러면 이 실도 한 가닥이니까 여기 장력도 16N이겠지. 그랬을 때 장력은요 무조건 실의 가운데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보면요 실이 도르래 아래쪽으로 이렇게 16N으로 장력의 크기만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르래 자체가 1kg니까 그 도르래 무게에 10N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 용수철에 걸려있는 이 힘은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힘이 걸려있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얼마야? 42N이요?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알겠어? 요 힘 좀 잘 봐.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힘은 42여야 돼. 얘 물체까지 한꺼번에 들어야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계열에서 한번 따온 건데요. 이제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가그림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림이에요.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수철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용수철을 압축시켜가지고 추를 밀잖아요. 그래서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만큼이 물체가 튕겨 나갈 때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그게 경사면을 올라갈 때 최대의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올라가 그 높이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탄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된다 이렇게 놓고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높이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0.1m예요. 이렇게 갔어요. 근데 두 번째 나는요. 이 구간에 마찰이 있어.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되겠어? 그래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오다가요.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면 그 일부는 마찰이 한 일로 쓰고요. 그래서 나머지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값이 얘랑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마찰이 있는 구간은 마찰력이 2N이고 움직인 거리가 1m라고 했나? 0.1m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나갈 때 마찰이 한 일이 0.2줄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용수철이 밀 때 탄성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줄입니다.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가 1줄, 근데 마찰이 한 일이 0.2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는 0.8줄이야.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 구하시면 0.8m인가? 0.08m인가? 뭐 이렇게 되고잖아. 그렇죠? 자,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올라갈 때 2줄만큼의 마찰 에너지가 줄어든다면 내려올 때 됐어. 똑같이 2줄만큼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감소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마찰이 한 일이 2배여야 되니까 감소하는 게 얼마냐면 0.4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내려올 때는 탄성 에너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게 0.6밖에 안 돼요. 1에서 0.4를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0.6밖에 안 돼요. 되겠어? 그래서 0.6의 탄성 에너지를 갖게 하려면 얼마만큼 압축돼? 압축된 길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0.6이야. 뭐 이렇게 놓고 압축된 거리 계산하시면 돼. 라고 하는 문제였어. 문제 의도만 설명하면 되지. 나머지를 할 수 있지. 안 되는 거 이게. 이거 계산되는 거지. 되겠어? 해줘야 되는 사람 있어? 민우야, 이거 이해되는 거 맞아?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번 보면 꼬맹아, 자, 토리첼리의 수은기압계 기억나냐? 토리첼리의 수은기압계는 1기압일 때 수은의 높이가 얼마? 760. 1기압일 때 물론 760 미리미터 Hg란 얘기는 76cm Hg란 얘기지? 여기서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이걸로 생각해봐. 자, 그랬을 때요. 이거 토리첼리의 수은기압계 활용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2자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수은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됐냐면 높이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의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이거 38이야 라고 얘기죠. 그럼 보면 1기압이 76cm래요. 76cm의 수은주가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인데 지금 누르는 게 얼마밖에 안 돼? 38. 그러면 이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얼마일까요? 이거 0.5기압이야. 맞아. 근데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건 얼마니?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건 1기압이잖아. 근데 얘가 평형을 이룬다는 건 됐어? 자, 여기에서 느끼는 기압이 여기서 느끼는 기압이랑 같아야 되잖아. 같은 높이에서. 그럼 여기서 1기압을 누르니까 여기서도 1기압의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공기선 되지. 근데 수은 자체가 누르는 건 0.5기압이니까 그 위에 있는 빈 공간인 여기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얼마? 0.5기압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구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27도에서 외부 압력을 감소시키면 부피는 증가하니? 라고 하는데 꼬맹아, 밖이 1기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기압이 아니고 이게 0.8기압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가 공기가 0.5기압이니까 되겠어? 0.5기압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수은이 누르는 기압은 얼마였는데 0.3기압만큼만 수은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야 합하면 0.8기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7도에서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키면요. 수은주가 38이 아니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래서 얘는 쭉 내려가서 요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0.5기압인 애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도 여기가 0.5기압이에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높이는 낮아지고 얘가 커지는 겁니다. 이해돼?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7도씨 1기압에서 제2자간의 오른쪽에 38ml의 수은을 더 첨가하면 자, 수은면의 높이차가 0되니? 그랬는데 꼬맹아 지금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아. 여기가 38만큼 있고 여기가 공기가 0.5기압이었잖아. 여기가 0.5기압에 해당되는 수은이었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38을 채우면 되니? 이게 유지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 38을 여기서 1기압만 38만큼을 채우면 이게 유지되니? 이 높이 차이가 이제 0돼? 보면 여기 보시면 얘가 38이 있으니까 여기 공기가 누르는 1기압에다가 이거 0.5기압까지를 합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게 1.5기압이지.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5기압이 돼야지. 근데 여기가 1기압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유리한가 봐. 알겠어? 그래서 이 수품을 맞출 수가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디귿부터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십시오. 학생 누시라.